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에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의 모든 공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라어 강의를 맡은 김병국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러니까 강의 이름입니다.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는 학기, 지금 2021학년도 제2학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병국 교수입니다. 어떤 그 질문사항 그런 거 있으시면은 백석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그러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법을 기초적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헬라어의 기본적인 단어들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것이 평가일 텐데요. 시험 또 보는 것, 또 어떻게 점수가 나오나 하는 이런 것일 텐데, 출석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석 체크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요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50분 조금 넘도록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듣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출석이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20점짜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버 캠퍼스 과제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헬라어 성경을 한 스물 몇 절, 한 30절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잘 써가지고 그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그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사항과 과제를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60점짜리예요.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 시험입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단어 같은 걸 하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 건가 하는 거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는 곧장 세 번째 시간에는 저와 같이 이제 단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단어 중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1, 2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매주마다 이제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문법 사항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돼요.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픈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어 이건 문법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문제를 보았을 때에 이 문제가 어디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 위주로 이렇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헬라어라는 언어가 워낙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겁주는 거는 안 좋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뭐 우리나라 사람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첫 학기에 문법을 사항을 다 외운다, 뭐 단어를 다 외운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어디쯤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놨다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면 될 것입니다. 60점 만점인데 뭐 제가 아직 출제는 안 했지만은 한 60문제 정도, 1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풀도록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바쁠 겁니다. 그리고 날짜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교수들도 모르고 교수님들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중간에 혹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지금 확정을 아직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15주째를 세면은 15주째가 뭐 12월 언제겠구나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몇 주 전쯤에
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들어두세요. 이 온라인 강의 강점이 뭐냐면은 무한 반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잘 때 헬라어 들으면서 자도 되고 그런 거니까 농담입니다. 어,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교재는 딱 두 권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셋째 시간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법 책은 제가 쓴 책 중에서 기초 헬라어 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주기 바라고, 단어 책도 외우기 쉬운 헬라어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는 것은 뭐 구입 벌써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공지사항,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요 두 권밖에는 없어요. 이 두 권 가지고 제가 그 책 진도 그대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백석톡에다가 남겨주면은 내가 가능하면 빨리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책을 뭐 옆에다 놓고 필기하면서 이렇게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교수님이 이해 잘해둬라 그랬으니까 잘 집중해서 이해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 학생은 요 수업에만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헬라어가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 둘 다 이제 제가 쓴 책인데 기초 헬라어 문법은 2019년에 나온 책이고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외우기 쉬운 헬라어 단어는 개정판인데, 개정판 이전에 이제 첫 번째 판은 언제 나왔었냐면은 1992년 2월 달에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안 태어났죠? 예. 92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이었나 졸업 갓했나 뭐 그때 제가 쓴 책인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잘 팔리다가 요번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초 헬라어 문법 요 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단어가 정말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요새는 영어를 언제 시작한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방학 때 ABCD 막 써가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배우는 문법은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서는 이제 토플, 토익 준비하면서 배우는 영어 문법은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보통 중간에 이제 단어들을 많이 외우게 해가지고 어려운 문법은 단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모르면은 영어 문법을 공부하기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한 혹은 구입할 요 기초 헬라어 문법이라는 요 단어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개 될까요? 뭐 동사 한 10개, 명사 한 10개, 형용사 한 10개 뭐 이 정도만 알면은 그냥 그 단어들 가지고 아주 제일 어려운 이제 분사를 보통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분사 용법까지 그냥 딱 그거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세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한 50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어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기본적인 어휘들만 가지고 문법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언어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하는 학생은 그냥 기초 헬라어 문법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쑥 봐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힘들거나 그런 거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주 제한된 어휘 가지고 문법을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외우기 쉬운 헬라어 단어라는 것은 이제 연산결합법으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 진도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어 헬라어의 종류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 몇 년 전에 몇 학기 전이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어랑 헬라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는데 같은 겁니다. 예. 그냥 한국어가 코리안이듯이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거고요. 또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히라버라고 했어요. 그리스를 헬라를 이제 한자로 히랍이라고 썼기 때문에 히랍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버 다 똑같은 겁니다.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로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게 옛날이고요. 옛날이고 요게 이제 그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라인이에요. 시간.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인데요. 그러면 위는 뭐고 아래는 뭐냐 하면은 위는 고급진 거고 아래는 그냥 일반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요 때는 뭐냐면은 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이렇게 좀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를 에틱 헬라어라고 합니다. ATTIC 그다음에 그릭.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에틱 그릭이라고 그러는데 에틱은 뭐냐 하면은 아티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티카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헬라 철학자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던 그 지역을 이렇게 넓게 잡아서 아티카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티카의 형용 사용이 에틱이에요. 그래서 아티카 지역에서 사용되던 헬라어다 해가지고서는 에틱 그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그 좀 고급진 헬라어 이것을 에틱 그릭 우리말로 해서 그냥 에틱 뭐 헬라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겠죠. 이게 좀 쓰기 쉬운 이런 말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로 갈수록 필기구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펜하고 종이를 사려면은 굉장히 싸죠. 그냥 그 다이소 이런 데 가면은 빅볼펜 같은 거 1,000원에 세 자루 이렇게 팔잖아요. 그리고 종이도 뭐 한 1,000원어치 사면 이만큼 살 수 있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원, 지금 돈 2,000원 가지고 그때 가서 글을 쓰려고 하려면은 붓한자루도 못 살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2,000 몇백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글을 쓰거나 배우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민들의 언어는 있긴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남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요 3번하고 요 4번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AD 1세기 뭐 BC 1세기 요 때거든요. 그때의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스펠링은 이렇게 되고요. 그릭 헬레니스틱 그릭 이렇게 부르고 그 당시에 이제 법률 문서라든가 뭐 아니면 고급 문학 작품, 뭐 철학 작품 뭐 이런 것들은 고급진 헬라어로 썼겠죠. 그걸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중류층, 하류층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K로 쓰더라고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뭐로 쓰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처음 배울 때 깜짝 놀랐는데요. 답이 뭐냐면 4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말씀이니까 제일 고급진 거,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서도 에틱 헬라어로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에틱 헬라어나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면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밖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겠죠. 또 옛날에는 성경을 앞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누군가 낭독해 주면은 나머지 성도들은 이렇게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고급진 헬라어를 낭독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경은 어떤 거로 기록되었는가 그러면 답이 이제 코인의 헬라어 이렇게 되고, 뭐 이를테면은 또 예수님 당시에 고급진 헬라어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헬레니스틱 그릭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가끔 내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이건 그냥 그 설명입니다. 에틱 헬라어, 여기 영어로 다 써놨군요.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그릭, 코인의 그릭,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다 했어요. 자, 이번에는 헬라어 알파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요, 2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보면 이게 오메가거든요. 오메가가 24번째입니다. 그래서 2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대문자, 소문자가 있습니다. 영어도 A 대문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건 이제 인쇄체 대문자, 인쇄체 소문자고요. 필기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필기체가 뭐냐면은 A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배우죠.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A, B, C, D 이건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는 A, B, C, D 소문자 이렇게 있듯이 헬라어에도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세요. 그러고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헬라어 포기한다. 나는 헬포자다. 이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전부 다 이렇게 그 쓰는 법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 하냐 하면은 소문자만 할 거예요. 대문자는 왜 안 하냐 하면은 그냥 소문자 하면은 대문자는 그냥 웬만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대문자는요, 헬라어에서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언제 씁니까? 보통 그 두 경우에 쓰는데 뭐냐면은 그 문장의 제일 앞에 올 때 쓰죠. the boy 뭐 is 뭐라고 할까요? 그냥 tall 키가 크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th 요 문장의 처음이니까 t가 대문자로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의 처음에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그의 이름은 톰이다 그러려면은 his name is Tom 해가지고서는 이건 뭐예요? 왜 대문자예요? 고유명사죠. 사람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의 처음에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대문자로 쓰는 거가 경우가 달라요. 뭐냐면은 요 경우는 똑같아요. 고유명사죠. 그래서 고유명사일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파울로스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교수님만 헬라어 쓰는 거 반칙이에요. 그럴 텐데 그냥 봐주세요. 그래서 요 경우에 요게 대문자예요.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보면은 대문자, 소문자인데 요 왼쪽 거를 내가 썼잖아요. 그래서 그 고유명사일 때는 영어처럼 대문자로 써요. 그런데 문장이 시작될 때는 대문자 안 쓰고 그냥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헬라어는요, 그 문장 처음에를 소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문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유명사 말고 언제 또 대문자를 쓰냐면은 문단 있잖아요. 문장이 아니라 문장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것을 문단이라고 그러죠. 패러그랩. 요 패러그랩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헬라어 첫 학기니까 문단까지 번역하고 이럴 일은 없거든요. 맨 끝까지 가봤자 그냥 한 문장 번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대문자는 고유명사 쓸 때만 그냥 처음에 쓰나 보다. 그냥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대문자는 그다지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냥 눈에 익혀두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문자를 예쁘게 잘 쓰는 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는요, 높낮이를 정확하게 맞췄어야 돼. 이거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영어에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지 다른지를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나는 여러분들이 몇 학번인지 모르겠는데 뭐 21학번, 뭐 20학번 뭐 그렇겠죠? 나는 81학번이에요. 81학번. 학번이 81년생이 아니라 8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 영어 배울 적에는 이제 요거를 펜맨십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선지에다가 이제 영어 그러면 A다 그러면 A, 그다음에 뭐 요로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뭐 B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선 그린 데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요 네 개의 선, 이 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선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이제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일단 살짝 그것만 맛을 보면은 알파는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요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글 네 개를 다 긋지 않고 왼쪽에다만 이렇게 조금만 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선 이름을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1, 2, 3, 4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2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두 번째 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네 개의 선을 머릿속으로 가상으로 생각하세요라는 것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선 이름을 그냥 1, 2, 3, 4라고 한다. 이렇게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알파고요. 문방구 이름이죠.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음가는 아예요. 그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음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는 건데, 헬라어는 문법 같은 건 어려운데요, 발음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우리 영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 발음이 꼭 그 사전 봐야지, 아니면 이렇게 뭐 원어민 발음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라고 있으면은 이게 애도 되고 뭐 이도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ELEMENT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element, 뭐 또 뭐 요소, 뭐 이런 단어인데요. E가 세 개가 있죠. 근데 세 개가 발음이 다 달라요. element, element.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도요. I am boy 할 때는 어라고 그러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이걸 에라고도 발음하고요. 근데 어떨 적에는 이를테면은 age 그러잖아요. 나이. 그럴 때는 뭐예요? 이건 a로 발음하죠 또. 그렇듯이 막 단어마다 다 달라요. 영어의 경우에는. 근데 헬라어는 정말 고맙게도 그냥 발음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스펠링은 그 스펠링에 정해진 발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냥 그 발음 그대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 요 발음 가지고 지금 그리스에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발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틀려요. 지금 20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 읽는 거랑 지금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알파벳 이름도요. 우리는 지금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 읽는 거 보면은 알파, 비타, 감마, 딜타 이런 식으로 좀 읽습니다. 이렇게 좀 2000년 동안에 좀 변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헬라어를 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회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읽을 수 있는 그 헬라어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의 음가는 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거라 내가 막 설명이 많은데요. 장모음과 단모음의 모양이 같아요. 여러분, 장모음은 뭐예요? 길게 발음하는 거죠. 아 하는 게 장모음이고요. 단모음은 단은 뭐예요? 짧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모음과 단모음의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요 알파 하나를 가지고
어떤 때는 아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아 이렇게 했다가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그 음가는 같은데 길고 짧은 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모음과 단모음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우리 발음으로 에 발음이죠. 에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펠링이 두 개가 있어요. 엡실론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에타라고 하는데 요거는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나오면은 이건 에 짧게 해줘야 되고요. 얘는 에타라고 그러는데 에 하고 길게 내줘야 돼요. 얘가 나왔는데 에 그러면은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오 음가도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짧은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오메가는 긴 오예요. 그래서 얘는 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모음, 장모음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긴 것도 짧은 것도 아예요. 자, 어떻게 쓰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1번, 2번, 3번, 4번. 요 선이 있다고 쳐보세요.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릴게요. 그 다음에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2번 여기서 해가지고선 밑으로 와서 동그랗게를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겹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돼요. 여기 알파입니다. 자, 요 동그라미는 짧고요. 요 동그라미는 커요. 무슨 귀여운 새 같이 됐는데 그려볼까요? 귀여운 새. 병아리 같죠? 예. 하여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요렇게 해서 밑에가 더 커요. 병아리 엉덩이, 그 다음에 병아리 머리, 그 다음에 조그맣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겹쳐서 내려와요. 겹쳐 내려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올려줍니다. 이게 알파예요. 나중에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써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쓰면 이제 알파인지 알죠. 근데 일단은 원래 정식으로는 어떻게 쓰는 거가 정식이다라는 걸 알면 좋겠죠.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있다고 했잖아요. 20점짜리 과제가 뭐냐면은 헬라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쭉 주고 보면 겁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헬라어 처음 하는데 뭐 헬라어 내가 요한복음에서 그 원어를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줬으니까요. 근데 겁낼 거 없고 그냥 그건 뭐냐면 그냥 그 베껴 적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껴 적는데 점수가 뭐로 나가냐 하면은 얼마나 정성 들여 썼는가 하는 겁니다. 예쁘게 쓰고 그 다음에 예쁘게 쓰지 못하고 하는 거는 그건 사람마다 소질이 달라요. 소질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리 예쁘게 쓰려고 해도 예쁘게 못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수 깎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학생이 정성 들여서 썼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점수를 낼 수가 있겠죠. 알파 분명히 두 번째와 세 번째, 2번하고 3번 사이에 쓰라고 했는데 봤더니만 알파 쓴 거가 이렇게 써냈다. 그냥 아무데나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알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영어랑 똑같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버렸다. 그러면은 에이 저 열심히 안 했구나 하면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죠. 자, 알파 다시 봅니다. 2번하고 3번 사이에요. 알파에서 너무 오랫동안 설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가 알파입니다. 예쁘죠? 자, 그 다음에 베타입니다. 베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요. 헬라어에서 좀 영어랑 달리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작을 밑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펠링들이. 근데 이 베타가 그래요. 베타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여기서 시작돼요. 4번에서. 지금 이게 1, 2, 3, 4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1번까지. 그래서 와서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긋고요. 2번에서. 그 다음에는 다시 3번에서 와서 이렇게 나가서 이게 그 끝이에요. 이거랑 다른데요. 이건 뭐냐면은 저 인쇄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께 필기할 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는요. 베타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 내 수업 안 들었군, 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반드시 4번 밑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서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쭉 올라가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벌써 착한 학생들은 여기까지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허공에다가 그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 앞에 테레비 틀어놓고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테레비 끄세요.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보면서 밑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이런 사람들 지금 몇 명 있는데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공부할 때는 딱 하나만 집중해서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조그맣고요. 밑에 거가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잘못 쓰는 거 뭐냐면 베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에 건 좀 작고 밑에 건 좀 크고 이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쭉 올라간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이게 베타예요. 베타니까 음가는 뭐겠어요? 비죠. 비읍.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입니다. 감마. 감마선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감마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감마는요 쓰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를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3개, 4개인데 이 감마는요. 자, 일단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끝으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동그라미를 만드는데 일단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제 타고 올라간다는 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2번에서 4번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크고요. 이게 작아요. 예. 또 그림 그리고 싶어지네요. 요게 더 크고 요게 작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잘못 쓰는 거. 왜냐면 영어에서 R이 있죠. R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에서. 그러면 띠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잘못이냐면은 1, 2, 3, 4에서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 동그라미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오른쪽이 더 크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마는 예쁘게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동그라미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서 띄면 안 돼요. 손을 띄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조그맣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쁜 감마예요. 자, 감마. 감마니까 음가는 뭐겠어요? 기역이죠. 기역. 예. 그 다음에 델타입니다. 델타. 델타는 뭐 델타 삼각주 그러죠. 예, 델타의 대문자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삼각형이에요. 자, 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가는 디귿이에요. 그 D죠 영어에. 그래서 디귿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델타도 은근히 좀 힘든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자, 2번에서 출발해서 3번까지 가요. 그 다음에 쭉 갔다, 아이고 여기 길어야 되는데 쭉 갔다가 여기서 동그랗게 해서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갑니다. 좀 희한하죠. 그래서 요렇게 했다가 쭉 가가지고서는 여기서 휘어가지고서는 오른쪽으로 가요. 내가 오른쪽 간다는 거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델타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밑으로도 향하고 이러거든요. 띠 아니에요. 델타 예쁘게 되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가 이게 평행, 여기 평행 4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델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델타. 예. 그 다음에 엡실론입니다. 엡실론은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이건 짧은 애고 그 다음에는 에타가 조금 이따 나올 에타가 요건 긴 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에 이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단모음 에 발음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 가운데 이렇게 되면 돼요. 되게 쉽죠? 예.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두 번에 쓰는 거가 귀찮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도 해요. 3자 거꾸로. 3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학생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너무 좀 기계적인 것 같다. 나는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그럼 이거 써도 돼요. 참고로 그냥 나는 그냥 이거로 써요. 근데 꼭 나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고르면 됩니다. 요거는 음가는 짧은 애라고 했죠. 에 하는 짧은 애입니다. 지금 한 5명 정도 이제 따라 했는데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 듣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벌써 수업 시작한 지 35분째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참,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이거는 줄을 그냥 그어볼까요? 제타는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일단 음가부터 볼까요? 제타니까 지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그 이름에 그냥 음가들이 나와요. 엡실론이니까 에고, 이건 제타니까 지읒이에요. 영어는 Z 발음 납니다. 우리 때는 Z라고 배웠었는데 요즘 똑똑한 요즘 젊은이들은 Z라고 발음하죠. 예, 제타는요 쓰기가 어려워요. 쓰기 어려운데 잘 써놓으면 무지하게 예쁩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시작돼요. 보세요. 천천히 쓸게요. 여기서 조그만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매듭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동그라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천천히 와서 2번은 그냥 통과, 3번 앞에서 휘어요. 그 다음에 4번까지 안 가고 중간 반되는 데서 이렇게 휘어서 끝내는 겁니다. 잘못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끝까지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띠 이거 아니에요. 제타는 위에 동그랗게 매듭 만들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3번에서 돌려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3번과 4번 가운데서 딱 이렇게 돌리면서 끝입니다. 이게 제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양인데 제타. 제발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게 제타입니다. 제타. 그 다음에 벌써 앞에서 한 2번 정도 설명했던 스펠링이에요. 에타가 나왔습니다. 에타. 자, 에타는요 1번, 2번, 3번, 4번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끝까지 4번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배웠나 모르겠는데 요게 N자거든요. 영어에서 N자 그 필기체인데 필기체 N이 이렇게 쓰죠.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가 쉬워요. 쓰기 쉬우면서 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타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에 하고서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에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줄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아까 대문자 소문자 나왔을 적에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대충 소문자랑 약간 비슷해요. 에타 영어 E랑 비슷하고 제타니까 Z 발음 나오고 그랬잖아요. 에타는 이게 그 대문자가 H예요. 영어 H. 근데 영어의 대문자가 H가 아니라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에의 장모입니다. 에타에.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지적을 해 둡니다. 자, 에타고요. 짧은 에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였죠.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긴 에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입니다. 세타. 요거는 여러분들 TH 발음이에요. TH. 그래서 한글로는 내가 안 써놨죠. 한글로는 없어요. 이를테면은 father. 그러니까 이게 입술이고 위에 이빨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래 입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the 그러니까 TH. 그래서 TH 발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은 요 th 들어간 요게 뭐냐면 theos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theos.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 헬라어 발음이 데오스도 아니고 떼오스도 아니고 theos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로 그 길쭉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길쭉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서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으면 돼요.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멋을 부린다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1, 2, 3, 4에서 그냥 이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세타 음가는 TH입니다. 내가 TH 발음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도 잘 못해서 그냥 자, 요거가 영어의 I에 해당되는데요. 이름이 이오타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왼쪽에만 계속 있다가. 그리고 발음은 이입니다. 이. 장모음 이도 되고 그 다음에 단모음 이도 되고 이 둘 다 돼요. 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쉬운데 외우기도 쉽고 아주 단순한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위에 점이 없어요. 처음에 여기 좀 헷갈립니다. 영어에서는 I 위에 점이 붙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하고서 끝이에요. 위에 점 붙이면 안 돼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 2, 3, 4 한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와요. 오고 약간 기울이세요. 그럼 예쁘겠죠. 끝이에요. 위에다 점 찍고 싶을 텐데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자제해야 됩니다. 점 찍으면 그 영어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이오타, 그 다음에 음가는 이입니다. 이 혹은 이 길게 해도 되고요. 자, 이오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카파입니다. 카파이고요. 뭐 우리나라 무슨 시계 메이커 이름이죠. 카파하고 영어의 K에 해당되고요. 카파니까 뭐겠어요? 키우시겠죠. 뭐 그냥 헬라어는 음가는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 스펠링 알면은 그 스펠링 이름에 그냥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교수님, 지금 따라오는 거는 그냥 멍하니 보면서 따라가는데요. 언젠가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펠링 이름 언제 외우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오타, 카파. 나는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못 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서는 그 공부 시작할 때마다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영어에서 A, B, C, D, E, F, G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헬라어도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 그냥 내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강의 시작할 때 그 노래를 2번씩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번 학기 끝날 때 되면은 언제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알파벳 노래는 외우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어떻게 외우지? 난 이거 보고서는 카피라고 할 것 같은데 카파가 아니야. 나는 쿠파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카파고요. 그 다음에 음가는 키읓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인데 요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뭐냐면은 2번하고 3번 사이에 쭉 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서는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카파예요. 잘못 쓰는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2, 3, 4가 있을 적에 요게 영어의 K 대문자 모양이죠. K 대문자가 이거고 K 소문자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대문자인 줄 알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2번하고 3번에만 가야 되지 1번에서 3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어 K라고 외워놔가지고서는 여기를 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카파는 반드시 2번과 3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에서 영어 대문자 K처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끝에 약간 휘어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카파입니다. 요렇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람다입니다. 람다. 요게 람다고요. 람다니까 리을이겠죠? 너무 쉽죠? 예, 그냥 리을. 그 다음에 영어는 L입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리을인데 영어에선 L과 R이 다르죠. 음가가. 이 발음 차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1학번이에요. 그래서
난 발음할 때 L, R 발음 구별을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원어민 그 이렇게 소리 내는 거 들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L, R 발음 잘 못하는데 요 람다는 뭐냐 하면은 L이에요. L. 그리고 R은 나중에 볼 텐데 이게 로라고 하는 이런 스펠링이 있어요. 이거 P 아니에요. 로입니다. 일단 L 그 다음에 그 릴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L이나 R이나 전부 다 릴로 해야 되니까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하나 해놨는데 람다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릴 두 개 다 생각하시면 돼요. 릴 두 개.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람다가 나오면은 앞에 리을은 앞에 거에 받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그, 어, 그 글자에 초성이 되고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람다 어떻게 쓰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히죠. 2번하고 3번 사이 이렇게 거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1, 2, 3, 4에서 2, 3번 사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연결돼야 돼요. 이게 람다입니다. 람다. 허공에다들 열심히들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이상하죠. 영어에 M에 해당되는 건데 M. 따라하세요. 뮤. 왜 따라하냐고 그러냐면은 이건 뮤 아니에요. 뮤 아니고 위 아래 할 때 위 있죠. 여기서 이응 대신에 미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뮤예요. 뮤. 우리나라 말로는 뮤이라는 발음을 쓸 단어가 없죠. 우리나라 말에는 뮤. 모르겠어요. 내가 뭐 우리말 다 알진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뮤가 들어가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난 안 떠올라요. 그래서 좀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라 읽으라고 한 겁니다. 뮤예요. 뮤. 요거 쓰는 거 조금 희한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요. 아까 베타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 뜻이 뮤도 그래요. 얘도 올라가는데 쭉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베타처럼 1번까지 가지는 않고 얘는 2번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하나로 같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2번. 그래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뮤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뮤는. 그래서 밑에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U자 쓰듯이 요게 뮤입니다. 음가는 미음이고요. 다시요. 밑에서 올라가요. 밑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뮤. 그 다음에 영어에 M에 해당되는 게 나왔으니까 헬라어에서도 이제 그 N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뉘예요, 뉘. 아까는 뮤이었고요. 미음 대신에 여기다 니은을 넣는 거예요. 이게 뉘입니다. 뉘. MN이 헬라어에서는 뉘예요. 뉘니까 그 니은 음가고요. 영어로는 N이겠죠. 생긴 것도 쉽죠. N하고 이렇게 하면 N자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근데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2번하고 3번 사이에 쓰는데요. 이렇게 하고서는 밑에를 날카롭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왜 밑에를 날카롭게 해줘야 되냐고 내가 강조하냐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스펠링이 뭐가 있냐면은 윕실론이라는 것이에요. 윕실론. 그러니까 위 발음 나는 건데 윕실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동그래요. 그래서 동그라운 윕실론 날카로우면은 뉘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뉘를 쓸 적에는 이렇게 해서 아까 칼같이 이렇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윕실론하고 안 헷갈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뉘는 밑에가 아주 날카롭다. 2번하고 3번 사이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뉘. 그 다음에 크시입니다. 야, 이거 이거 좀 어려운 글자 나왔어요. 자, 이름은 크시인데
자, 여러분 아까 크 발음 나는 것은 카파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발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크시인데 이것은 키읔하고 그다음 시죠. 그러니까 키읔, 시옷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택시 있죠. 택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택시요. 택시 보면은 요게 앞에 요게 T가 티읕이고요. 그다음에 아가 에가 나오고요. 그다음 E가 E인데 X가 택에서 기억 받침하고 시옷하고 두 개를 X가 담당하고 있죠. 택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TA가 태고 그다음에 I가 E잖아요. 근데 발음을 택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하고 그다음에 시옷이 X 하나가 기억하고 시옷을 담당하잖아요. 그 X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요 크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다음에는 시 하면 요거를 발음을 크시라고 읽고요. 이를테면은 여기다 오 해놓으면 크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읔하고 시옷이 한 스펠링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예, 좀 희한하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금방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요것도 쓰기는 어려운데 일단 배워놓으면 예뻐요. 자, 여기서 조그맣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분 지났네요. 크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